네. 오늘이 아로마 테라피 요 교과에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 이용하는, 이해하는데 또 뭐 기본적인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로마, 즉 향기라고 하는 의미의 아로마하고 치료 또는 요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 이 두 개가 합해진 그런 용어로서 아로마 테라피는 그래서 향기를 이용한 치료 또는 향기 요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심신 안정을 갖다 취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조금은 학문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부분은 아로마컬러지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로마컬러지는 향료를 갖다 의미하는 아로마에다가 사이콜러지, 즉 심리, 이러한 의미를 갖다 심리학을 의미하는 사이콜러지가 합해진, 그래서 아로마컬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로마컬러지의 경우에는 향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또 어떤 이제 치료적인 부분들, 생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정신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다 다룬 조금은 이제 학문적인 분야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에센셜 오일, 정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향기 식물인 허브로부터 얻어진다. 그리고 이 허브라고 하는 향기 식물들은 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잎사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줄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무처럼 되어 있는 목질의 수피, 그렇죠? 나무의 껍데기죠. 껍데기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나무의 줄기, 수간이죠. 나무의 줄기를 이용하는 방법, 또 나무류의, 목질류의 이 진액들, 우리 수지라고 얘기를 하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진액을 갖다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이제 추출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에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 꽃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장미 같은 경우예요. 장미라든가 또는 자스민 같은 경우, 라벤더나 이런 것들도 꽃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라벤더의 경우에는 꽃뿐만이 아니라 줄기, 잎사귀 이런 거 다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잎사귀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패출리라든가 또는 이제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 이제 잎사귀, 그리고 이제 박하 같은 경우, 페퍼민트 또는 로즈마리 같은 경우 이제 잎사귀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줄기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진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줄기를 이용하는, 줄기 통째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나무의 줄기 통째로 이용하는 경우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슨 우드 계열들, 시더우드, 샌다로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앞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렇게 이제 얻어진 에센셜 오일은 희석을 해서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희석, 우리 피부에 마사지용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희석 오일이죠. 희석 오일에다 섞어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는 뭐 뒤에 가서 이제 또 따로 이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이제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아로마 스프레이, 즉 천연 향수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리프레시한 그런 이제 목적이냐, 방안의 즉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연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감기 예방이나 혹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목적으로 쓰느냐, 화장실의 어떤 냄새,
이런 것들을 갖다 중화시키고 또 조금 이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벌레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사용되는 오일들이 다 각각 다양한 오일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1교시에서 잠깐 개략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우리 이제 요 교과 시간에는 이 아로마 테라피 관련 용어들,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정의, 그렇죠? 또는 유사한 그런 이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오일들의 경우 뭐 캐리 오일이 있고 인퓨즈드 오일이 있고 뭐 에센셜 오일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리 오일 등의 효과라든가 에센셜 오일들이 어떠한 치유 효과가 있고 또는 어떤 진정 효과가 있고 또는 항균 뭐 이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이 아로마 테라피는 결국은 그 허브 식물로부터 얻어진 에센셜 오일을 갖다 활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이 에센셜 오일들은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치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위 이제 빨리 휘발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탑 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들 노트,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 탑 노트의 경우는 굉장히 휘발 속도가 빠른 경우예요. 그 향의. 그 다음에 미들 노트가 이제 휘발 속도가 이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가 휘발 속도가 굉장히 그 천천히 진행이 되는. 주로 이제 우드 계열들이 베이스 노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미들 노트,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휘발도를 갖다 이제 띄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잎사귀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전초에서 주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탑노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빨리 휘발이 되면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주로 이렇게 탁 쏘는, 탁 상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오일들이 주로 시트러스 계열들이 탑노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향의 그런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특징, 특색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든지 향을 갖다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향치 분류에 대한 이제 이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의를 갖다 통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치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관리의 목적 또는 우리의 건강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예방의 목적 이런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또 이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자체는 사실은 뭐 그거 이외에도 우리 식품 같은 데서도 사실은 맛을 갖다 돋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다양한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테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할 때 어떠한 점을 갖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 아로마 테라피의 순수한 에센셜 오일, 즉 정류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량의 경우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희석을 해서, 거의 대부분 희석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로마 테라피에 적용을 할 때, 즉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적인 그런 효과를 갖다 거둘 것인지, 아니면 흡입을 통해서 거둘 것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그 안전성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요 강의의 이제 목표이고요. 바로 이제 강의는 이번 주가 이제 첫 주인데요. 첫 주. 이번 주는 이제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다음 주죠.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그리고 역사.
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3주차가 아로마 테라피의 적용,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거두게 되는 효과, 네, 이런 것들 심리적인 또는 생리적인, 예, 뭐 이러한 이제 효과,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제 살펴볼 테고요. 네 번째 주가 아로마 테라피의 양리학적인 작용, 호흡기계의 작용을 할 때 어떠한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고, 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호흡기계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었죠? 예, 라벤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칼립투스가 이제 널리 사용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케이오프 같은 경우, 예, 이런 것이 호흡기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요 뭐 감기라든가 이런 데는 진저, 생강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양리학적인 작용, 호흡기계 또는 이제 소화기계 또는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뭐 심혈관계, 이렇게 어떤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아로마 테라피의 양리학적인 작용, 이런 특성들을 같이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정류,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추출하는 방법.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추출 방법, 분리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바로 에센셜 오일의 특성들, 물리적인 특성, 화학적인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주가 이제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특성들. 화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갖추고 있는지, 또 구조적인 특성이 어떻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관능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정류의 경우에는 이제 테르펜 계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테르펜 계열 또는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쿠마르 계통의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벤젠 계열의 아로마틱 이제 계열이죠.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정의 화학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한 주 살펴볼 거고요. 7번째 주가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캐리어 오일, 그리고 그 캐리어 오일에다가 어떻게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혼합을 하게 될지, 그 블렌딩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주가 이제 중간고사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에센셜 오일의 안정성에 대해서, 예, 안정성입니다. 아까는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루겠지만은 에센셜 오일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루게 될 테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수백 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쓰이고 있는데, 물론 오일은 뭐 각 식물마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의 그런 이제 정유, 그러니까 정유의 이제 그 성질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식물이 만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에센셜 오일도 만종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이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렌지 같은 경우도 꽃에서 얻느냐, 아니면 줄기에서 얻느냐, 아니면 이 과피에서 얻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이 오일의 성격들이 많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들도 그래서 사실은 식물보다도 종류가 더 많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에센셜 오일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한 60종에서 많게는 100종 정도까지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았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한 이제 20-30종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그 이외에는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나누어서, 에센셜 오일 강론 1에서 대략 한 30종 정도, 그리고 에센셜 오일 강론 2에서 한 30종 정도. 30종이라고 해서 딱 30종이라기보다는 30종 내외,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조금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자, 이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블렌딩하고 그리고 또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14주차에는 이제 계통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기계냐, 아니면 소화기계냐, 아니면 심혈관계냐, 뭐 이러한 계통별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아로마 테라피를 갖다 이제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주차가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바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 교과에 이제 참고한 그런 이제 다양한 서적료는 이제 권서영 교수 외에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그 번역을 한 책인데요. 예, 살바토레라고 하는 그 이제 교수가 지은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완벽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책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게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허정록 교수의 생활 속의 아로마 테라피, 또 조채동 교수 외의 이제 향기로운 삶을 연출하는 Herb and Aroma Life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들도 있고요. 또 김선미 교수 외에 지은 아로마 테라피의 이론 및 실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피부 관리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로마 테라피계에서는 뭐 선구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오홍근 박사님, 이제 피부과 의사이면서도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도 하시고 또 적용도 하시는 분인데, 오홍근 박사님이 지으신 오홍근 박사의 향기요법,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죠. 예. 그런 책들, 또 하병조 교수의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책들이 우리가 이제 참고가 돼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될 거고요. 수업 자료는 수업 시작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자료로 LMS에다가 올릴 겁니다. 핸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료예요. 예, 핸드아웃은 손에다 쥐어주는, 그러니까 유인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인물을 제가 이제 종이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이제는 LMS에다가 전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는 여기 메일과 프린트라고 그랬는데, 프린트는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린트는 안 하고 메일로 LMS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도 이제 같이 파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시험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기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거고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른 수업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정상 결석을 피치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뭐 모바일 폰, 셀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사전에 연락을 하시면 그러면 참고해서 그래서 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뭐 학교 이메일 그리고 포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 활용을 해서, 그래서 뭐 구글 클래스에 이제 과제를 갖다 제출하거나 또는 LMS에 올리거나, 또 그거 말고도 혹시 뭐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연락처는 연구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예, 그 셀폰 번호 이제 다 올려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에서 얻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풀고 그리고 마음을 갖다 이제 포근하게 하는 의미에서 에센셜 오일들이 어떠한 식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로 라벤더 농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 농장은 이제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라벤더 농장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그라스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제 보셨던 영화인데요. 그렇죠? 향수라고 하는 그르누이가 나오는 향수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르누이가 이제 향수를 갖다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스를 갖다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도 들판에 이 라벤더 농장이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 바로 라벤더. 이 라벤더는 꽃을 갖다가 활용하기도 하지만 꽃뿐만이 아니라 잎사귀, 줄기, 뿌리, 즉 전초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에센셜 오일, 정유를 갖다가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가 사실은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향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향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까? 가장 좋아하는 향료예요. 그러니까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라벤더가 1위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예.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라벤더가 이제 있고요. 라벤더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우리가 화분에도 심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종으로도 팔기도 하고 또 집안에도 조금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향이 이렇게 잘 안 나는데요. 얘도 이제 꽃이 피우긴 하는데 약간 파란색 계통의 연파란 계통의 그런 이제 꽃을 갖다 이제 피게 되는데요. 그런데 얘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 쳐주면 그러면 향을 갖다가 이제 막 내는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요거 뭐죠? 레몬입니다. 레몬. 우리가 뭐 보기만 해도 인생을 찡그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레몬인데요. 레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위가 라벤더인가 그럴 거고요. 예, 뭐 그리고 페퍼민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향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예. 요 레몬의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레몬 알맹이보다는요 레몬 껍질, 예, 과일의 껍질에서 주로 이제 요 향을 갖다가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있지요. 예. 이 시트러스 계열은 레몬 또 뭐 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귤 껍데기 같은 경우. 예, 귤은 종이 이제 뭐 종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텐저린이라고도 하고요, 만다린이라고도 하고 또 뭐 시트러스 계열의 그레이프루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자몽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이제 자몽의 경우도 속이 이제 하얀 속살의 자몽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속살의 자몽이 있잖아요. 예, 또 이렇게 이제 종류들이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뭐냐면은 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벼처럼 생겼는데 벼는 아니고요. 요게 바로 예, 풀인데 벼처럼 생긴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레스예요. 그레스. 근데 레몬 향이 난다고 그래서 레몬그레스입니다. 이게 레몬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허브 식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잎사귀를 갖다가 줄기와 잎사귀를 갖다 잘라서 그래서 이제 오일을 갖다가 추출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레몬그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페퍼민트, 박하예요, 박하. 우리가 이제 박하사탕 할 때 박하, 페퍼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페퍼민트는 여러분들이 요 한 입 따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박하 향이 확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 페퍼민트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도 이렇게 널리 이제 쓰이는 멘톨 성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예, 페퍼민트.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캐모마일이에요. 캐모마일. 우리가 차로도 이제 많이 마시잖아요. 그쵸? 예. 아로마차, 허브차로도 이제 많이 마시는데요. 요게 이제 쑥하고 뭐 한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쑥, 국화 이런 것들이 다 국화과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모마일이고요. 뭐 구절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 카모마일은 저먼 카모마일, 로만 카모마일이 있고요. 저먼 카모마일은 약간 칼칼한 느낌의 향, 로만 카모마일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이제 향을 갖다가 내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카모마일이고요. 요거는 솔잎같이 생겼는데 솔이 아니에요. 소나무가 아니라 이게 바로 티트리입니다. 티트리. 티트리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차나무 아니에요, 차. 그런데 우리가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시는 그 차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 나무 이름이 티트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티트리라고 하는, 티트리는 주로 항균 작용 하는데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즉 상처 치유 이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인데요. 요렇게 생긴 그런 이제 나무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는 것이죠. 예. 또 요게 이제 수선화예요. 황수선이라고 하는 정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꽃을 갖다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죠. 이것들은 이러한 이제 것도 마찬가지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얻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 베이스 노트나 하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인 샌달우드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은 박달나무 계통의 그런 나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제 그 샌달우드의 주로 이제 줄기, 나무 줄기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잎사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나무 줄기에서 풍부하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샌달우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이 아니라 THYM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백리향. 예, 백리향. 즉 향이 백리까지 쭉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백리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모기나 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이제 식물이에요. 이 향이 바로 이제 제라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라늄의 경우가 창문가에다가 화분에다가 이 식물을 갖다 심어서 그래서 놔두게 되면은 모기라든가 곤충들이 그 창을 통해서 잘 진입을 안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제라늄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시트로넬라라든가 또는 이제 시나몬, 즉 계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에센셜 오일 정류를 갖다가 솔로빌라이저하고 그리고 물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그래서 희석시켜 가지고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면 벌레들 이제 벌레들 갖다 이제 이렇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라늄이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코알라죠. 코알라가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유칼립투스예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흡기 계통에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칼립투스. 이거 이제 호주에 많이 이제 그 식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식물이죠. 유칼립투스 살펴봤고요. 요게 뭐냐면 이제 자스민이에요. 자스민의 경우가 이게 아주 그 굉장히 귀한,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이 자스민도. 요 자스민의 경우에는 이제 꽃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을 갖다 얻는데 꽃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스민 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자스민의 꽃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진짜 마시는 녹차, 녹차의 그 차나무 꽃하고 또 비슷해요. 생긴 게. 그래서 녹차에다가 특히 이제 중국 차 같은 경우에 녹차에다가 자스민 꽃을 갖다가 건조시킨 것을 갖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자스민 차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자스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드가 이제 뭐냐면은 장미예요, 장미. 장미 중에는 불가리아 장미를 갖다 굉장히 높이 치고 있고 또 꽃보다는 요것은 향을 갖다가 이제 얻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장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약간 장미의 색깔은 분홍색 계통의 그런 이제 장미이고요. 그리고 이 장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향을 갖다 이제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향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여기 안에서 이제 빨간색 장미를 갖다가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그래서 열수 증류법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그 물 증류법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물에다 이제 끓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향을 갖다가 다시 냉각시켜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증기 증류법을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비싼 거는 앱솔루트라고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꽃 하나하나를 갖다가 동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에다가 흡착을 시켜서 그 유지 이제 이 향이 흡착이 된 그 유지를 갖다가 나중에 다시 알코올에다 녹인 다음에 그것을 증류시켜서 향을 갖다 이제 다시 추출해내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라벤더라든가 로즈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 10ml의 시중에서도 싼 것들은 10,000원대,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000원 뭐 이런 정도 이제 되거든요. 20,000원 대회. 그런데 이 장미 같은 거 10ml, 장미향 같은 거 10ml 이런 정도 되면은 뭐 벌써 한 200-300 정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미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이제 향료로도 알려져 있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